자, 포인터를 이용해서 리스트를 구현해 볼게요. 자, 링크드 리스트가 뭐냐? 여기서는 이제 링크드 리스트가 뭐예요? 목록이라 그랬죠. 목록. 목록이죠. 목록인데, 자, 어떤 형태로 이제 데이터가 모여져 있어요? 리니어한 컬렉션이에요. 리니어한 컬렉션. 그러니까 선형적으로 이제 데이터가 저장이 돼요. 순서는 뭐냐? 순서는 피지컬한 메모리에 피지컬하게 이제 쭉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각각의 엘리먼트는 뭐를 가리켜? 다음 엘리먼트를 가리켜요. 자, 여기에 이게 지금 이거는 뭐죠? 족이 쭉 나열한 거죠. 그래서 자, 얘를 알려면 얘를 알아야 돼요. 요 다음에 바로 다음에 이제 데이터들이 연결되어 있고 포인터를 가리키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링크드 리스트다 이런 얘기예요. 연결 리스트라고 이제 말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 데이터 스트럭처에 필요한 것들은 뭐냐면 노드의 집합들, 노드의 집합들이에요. 근데 시퀀스하게 여러 가지 연결되어 있고, 자, 요게 하나가 이제 하나의 노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노드. 그러니까 노드에는 뭐가 필요해요? 그러면 데이터가 필요하겠고, 자기 다음에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그 주소값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데이터, 그 다음 레퍼런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이제, 배열로 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그냥 배열로 하면. 인덱스 가지고 이제 처리를 했었고, 데이터가 추가하거나 삭제할 때 데이터가 어떻게 돼요? 자, 쉬프트가 일어나죠. 그죠? 쉬프트가 일어나더라.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하든지. 추가할 때는 오른쪽으로 쉬프트가 일어나고, 삭제할 때는 왼쪽으로 쉬프트가 일어나고, 이런 형태로 이제 어레이를 이용했을 때는 리스트가 그렇게 구현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링크드 리스트는 자기 다음에 있는 데이터의 위치를 포인터를 가지고 처리를 하기 때문에 약간 좀 다르죠. 자, 그러면 링크드 리스트에 사용되는 노드의 구조를 한번 보자 이거죠. 노드의 구조. 그러니까 노드의 구조를 보면 그 노드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실제 데이터가 저장되는 공간이 필요하겠고, 그 다음 데이터를 가리키는 포인터 정보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뒤에 있는 데이터들도 사실은 뭐예요? 하나의 노드죠. 노드. 자, 요것도 노드에 해당이 되고, 요것도 노드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위치에 있는 노드를 가리키는 포인터가 필요하다는 얘기지. 그래서 구조체는 데이터가 들어가는 영역, 그 다음에 다음 노드를 가리키는 포인터 영역이 필요하다. 그래서 데이터하고 넥스트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쨌든 리스트 어레이를 이용한 리스트든 링크드 리스트든, 자, 데이터 구조는 리니어한 데이터 구조예요. 선형 데이터 구조라고 그러는데, 나중에 이제 트리나 그래프 같은 경우는 비선형 데이터 구조라 그래요. 일직선으로 쭉 데이터가 관리가 되는 게 아니라 가지로 이제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선형 데이터 구조가 트리와 그래프에 해당이 되는데, 리스트나 아니면 스택이나 큐나 이런 것들은 전부 선형 데이터 구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링크드 리스트에서는 이런 구조를 가지더라. 항상 데이터가 들어가는 영역, 그 다음 넥스트 영역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형태로 하면 실제로 구조는 이런 모양이죠. 데이터 영역이 있는 부분과 그 다음 포인터를 저장할 수 있는 영역, 이렇게 되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제 리스트를 우리가 데이터를 추가를 해보면 이런 형태가 돼요. 일단 시작 포인터가 있겠고, 헤드라는 시작 포인터가 있겠고, 헤드는 이제 제일 첫 번째 데이터를 가리키는 포인터예요. 데이터가 들어있고, 여기는,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1000번지야. 메모리 주소가 1000번지면 여기에 1000번지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죠? 1000번지.
1000번지니까 1000번지는 데이터를 가리키겠고, 여기가 2000번지다. 그럼 여기가 2000번지가 이제 들어가 있겠고, 여기가 3000번지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가 3000번지가 들어가고, 그 다음 여기가 널이 들어가겠죠. 그죠? 자, 이런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되더라. 그리고 또 다른 케이스는 뭐냐면, 헤드가 있고, 헤드는 제일 첫 번째 데이터를 가리키는 포인터라고 생각을 하면, 제일 마지막 데이터를 가리키는 포인터를 하나 둬서, 프론트와 제일 끝에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제거하는, 이런 것들을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어쨌든, 포인터가 하는 역할은 뭐다? 다음 데이터를 가리키는 위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일단 요 노드를 가지고 데이터를 연결하고 데이터를 제거하고,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노드 사이에 커넥션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구조체는, 노드 구조체는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일단 시작할 때는 어떻게 돼요? 일단은, 자, 노드 P, 자, 포인터 P는 U 노드를 해요. 이렇게 하면 무슨 얘기가, 어떤 메모리상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노드만큼의 메모리를 할당을 하고, 여기에 주소값이 이제 배정이 되겠죠. 운영체제가 알아서 배정을 하겠죠. 그러면 그 주소값을 어디에다가, P라는 메모리에다가 저장을 해라. 이런 얘기예요. P는 포인터 주소기 때문에, 포인터 변수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메모리 할당을 하겠고, 그 다음 P가 가리키는 데이터 영역에는 33을 저장을 해라.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P가 가리키는 데이터 영역에는 33을 저장을 해라. 그러면 데이터 부분에 33이 되겠고요. 그 다음 P가 가리키는 넥스트에는 뭐를? 새로운 노드를 할당을 했죠. 새로운 노드를 할당을 했고, 그 다음 그거의 주소값은 P가 가리키는 넥스트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P가 가리키는 넥스트는 어디? 여기죠. 앞을 볼까요? 모니터 보지 마시고 앞을 보세요. 자, 이렇게 하면 노드가 새로운 메모리가 할당이 되면, 얘기를 예를 들어서 1000번지다. 그럼 1000번지가 여기에 들어가는 이런 꼴이 되는 거죠. 그 다음 P가 가리키는 넥스트가 가리키는 데이터에 21을 저장을 했어. 그러면 P가 가리키는 넥스트는 어디에요? P가 가리키는 넥스트는 여기죠. 여기죠. 자, P가 가리키는 넥스트는 여기에요. 자, 그것이 가리키는 데이터, 얘가 가리키는 요 데이터 영역은 여기죠. 요 영역이죠. 그죠? 자, 요 영역에는 21을 저장을 해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P가 가리키는 넥스트가 가리키는 넥스트에는, P가 가리키는 넥스트는 어디에요? 자, 여기죠. 그죠? 그 다음 얘가 가리키는 넥스트는 어디에요? 얘를 가리키죠. 그죠? 얘의 넥스트 영역, 요 부분에다가 너를 집어넣어라. 자, 이런 식으로 실제로는 하지 않죠? 그죠? 데이터 1000개를 이렇게 만들려면 넥스트에 계속 넘어가겠지. 그제? 실제로는 이렇게는 안 하고요. 그 다음 deallocate 메모리다. 자, 메모리를 해제를 해줘야 되겠지. 그제? 동적 메모리 할당을 하기 때문에 메모리를 해제를 시켜줘야 된다. 모니터 보지 마시고 앞에 보세요. 여러분들 저기 수업할 때 설명을 잘 들어야 돼. 알겠죠? 자, 자, 헤드가 있고, 자, 이렇게 이제 변수 선언을 하게 되면 여기는 주소값이 저장이 되는 거니까 메모리가 이런 형태로 할당이 돼요. 그 다음에 자, 헤드에는 뭐 새로운 노드를 하나 만들어서 주소값을 저장을 하겠고, 이렇게 하면 메모리가 만들어지고 이게 헤드가 되겠고요. 그 다음 헤드가 가리키는 데이터에는 12를 저장을 하라. 이런 식으로 됐죠. 그죠? 헤드가 가리키는 넥스트에는 너를 저장을 하라. 그 다음 딜리트 헤드를 하게 되면, 자, 헤드 영역에서 할당이 된 헤드가 가리키는 메모리 영역을 여기다 메모리 영역을 해제를 시켜주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헤드에다가 너를 집어넣으면 deallocate 메모리가 이제 완성이 되더라. 결국은 어쨌든 여기는 동적 메모리 할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요거를 이용하는 방법을 기본적인 기능들은 알고 있어야 되니까. 자, 디스플레이 할 때는 어떻게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자, 헤드가 가리키는 부분은 33, 헤드가 가리키는 넥스트가 가리키는 데이터는 22, 헤드가 가리키는 넥스트가 가리키는 데이터는 33, 제일 마지막에는 22가 저장이 됐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이걸로 이렇게 모니터에다가 출력을 해보자 이거지.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요? 일단 포인터 변수 템프를 하나 둬요. 그럼 템프에다가 헤드에 있는 값을 저장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저장된, 예를 들어서 여기가 1000번지야. 여기는 2000번지라고 가정을 할게요. 여기는 3000번지, 여기는 4000번지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헤드에는 몇 번지가 저장이 돼 있어? 1000번지가 저장이 돼 있죠. 여기는 2000번지가 저장이 돼 있고, 여기는 3000번지가 저장이 돼 있고, 여기는 4000번지가 저장이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헤드에 저장된 값을 템프에다가 복사를 해라. 그러면 헤드에 저장된 게 1000번지니까 요 1000번지가 여기에 복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템프는 누구를 가리켜요? 1000번지를 가리키죠. 그죠? 1000번지를 가리키겠고, 그러면 일단 뭐를 해줘야 돼? 템프에 널이 아닌 동안에 계속 뭐를 해줘라. 자, 템프의 데이터를 출력을 해주면 되겠죠. 자, 템프가 가리키는 데이터를 출력을 해요. 템프가 가리키는 데이터를 출력을 하고, 그 다음 33이 출력이 되겠지. 모니터에 33이 출력이 될 거예요. 그 다음 22를 출력을 하려면 어떻게 돼? 템프가 얘를 가르쳐 줘야 되겠지. 그지? 얘의 주소는 어디에 저장이 돼 있어? 여기에 저장이 돼 있죠. 자, 여기는 어떻게 접근해? 템프가 가리키는 넥스트죠. 그죠? 그러면 결국은 템프가 가리키는 넥스트 값을 템프에다가 복사를 하면 돼. 템프가 가리키는 넥스트 값을 여기다 복사하면 여기가 2000번지가 되잖아요. 2000번지니까 여기 링크가 아니라 요렇게 링크가 연결될 거예요. 자, 요렇게 가겠죠. 자, 그 다음 여기서 템프가 널이 아니죠. 템프는 여기에 현재 2000번지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널이 아니니까 다시 출력을 하고 22가 출력이 되고, 템프는 템프 넥스트를 해서 다시 넘어오고, 템프가 널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출력을 하고 템프를 다시 넥스트로 넘겨주고, 그 다음 22가 출력이 되겠죠. 똑같은 방법으로 출력이 되고, 그 다음 템프 이퀄 템프 넥스트를 하면 템프가 가리키는 넥스트가 널이잖아요. 그러니까 널이니까 여기에 널이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면 이제 어떻게 돼? 요 부분이 false가 돼서 템프 not equal 널이 false가 돼서 활 문장이 끝나죠. 자, 이런 형태로 링크드 리스트에 있는 데이터를 출력을 해줄 수가 있겠다, 이런 얘기죠. 배열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인덱스 가지고 출력을 했잖아요. 인덱스 가지고 출력을 했죠. 자, 그거하고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링크드 리스트에서 중요한 게 뭐다? 인서트하고 딜리트가 중요하잖아요. 그럼 인서트를 해보자 이거죠. 그러면 자, 어디다가 출력을 할까요? 몇 번째? 0, 1. 자, 포지션이 1인 위치에 이제 2인 위치에 출력을 할게요. 2인 위치. 그럼 0, 1이니까 요 사이에 여기에다가 데이터를 추가를 하는 거를 이제 테스트를 해볼게요. 일단 P가 뉴 노드를 하고, 뉴 노드를 하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자, P가 이제 가리키는 메모리 영역이 할당이 되겠고, 그 다음 어떻게 돼요? P가 가리키는 데이터는 8, 여기다가 8이 들어가죠. 자, 그 상태에서 우리가 처리해야 될 거는 뭐, 얘가 얘를 가리켜 줘야 되고 얘가 얘를 가리켜 주게끔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러면 요렇게 되겠잖아요. 여기에 주소값은 요 주소값을 저장하면 되겠고, 여기는 여기에 있던 주소값이 아니라 8이 저장이 되어 있는 메모리 주소값을 저장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러려면 순서가 중요한 거야. 여기 먼저 할당해 버리면 문제가 생겨요. 여기를 못 찾아가. 그죠? 자, 그러니까 자, 여기부터 처리를 해줘야 돼. 여기는 자, 여기를 접근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 P가 가리키는 넥스트 영역이죠. P가 가리키는 넥스트 영역이잖아요. P가 가리키는 넥스트 영역이야.
자, P가 가리키는 넥스트는 어디? P가 가리키는 넥스트는 여기다, 그지? 여기에다가 얘의 주소값을 갖고 와야 되겠죠. 33이 저장된 주소값은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죠, 여기에. 여기는 어떻게 접근해? 템프가 가리키는 넥스트 값. 템프가 가리키는 넥스트 값이, 자, 여기에 있는 값이 여기에 저장이 되면 되겠죠, 그죠? 원래 여기가 2000번지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 2000이 들어가 있다가 여기에 2000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얘를 가리키게 돼요. 그 다음 할 일은 뭐예요? 얘가 얘를 가리키게 해줘야 되겠지, 그죠? 얘가 얘를 가리키게 해줘야 되니까, 자, 요거의 주소값은 어디에 있어요? P에 있죠. 8의 주소값은 어디에 저장이 돼 있어? P에 저장이 돼 있어. 그러면 P에 있는 값을 여기다가 복사를 하면 되겠지. 자, 요 위치는 어떻게 돼? 템프가 가리키는 넥스트에다가 P 값을 저장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템프가 가리키는 넥스트에다가 P에 저장된 값을 복사를 하게 되면 요거처럼 연결이 되더라라는 얘기지. 자,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돼요? 자, 여기에 있는 링크가 깨지고 어떻게 돼요? 자, 요렇게 데이터가 요렇게 연결된다고 해서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포지션이 2인 위치에 데이터를 추가를 인서트를 요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다. 그러면 일단은 템프가 어떻게 돼요? 인덱스 포지션이 2인 위치를 찾아내야 되겠죠. 22인 위치를 찾아내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 템프는 어떻게 돼? 아까 자, 여기서 보면 어떻게 돼요? 자, 이게 템프가 계속 이동을 했었잖아요, 그죠? 템프가 계속 이동을 했었는데 그때처럼 요 화일 문장이나 아니면 포르풀 돌리면서 포지션 마이너스 1 위치까지 포지션 마이너스 1 위치까지 포지션이 2니까 이 위치에 저장을 한 거니까 자, 인덱스로 따지면 여기가 0 여기가 1이니까 1 다음에 2 위치에 저장을 해야 되니까 포지션이 1인 위치까지 템프를 이동시켜 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방법대로 처리를 해줘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게 이제 링크드 리스트에서 인서트 데이터 하는 중요한 방법에 해당이 되겠고요. 이해 가나요? 자, 포인터 연결만 잘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배열에서는 뭐를 어떻게 했어요? 인서트를 했을 때 쉬프트가 일어났죠, 그죠? 쉬프트 할 필요 없이 포인터 값만 조작을 해서 인서트를 해줄 수가 있겠다. 그럼 딜리트 할 때는 어떻게 해? 딜리트 할 때는 어떻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딜리트 할 때는 어떻게 해줘라? 자, 포지션이 1인 요 데이터를 없애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얘를 없앨 거네요. 얘를 없앨 거야. 얘를 없애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요 연결을 요렇게 연결시켜버리면 되잖아. 그치? 그쵸? 자, 그럼 요거는 메모리 할당이 되어 있으니까 요거를 어떻게 해줘야 돼? 메모리 해제를 시켜주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안 그러면 요게 아무도 쓸 수 없는 메모리 공간이 돼버려요. 자, 그러면 과정을 어떻게 할까요? 자, P가 포인터 변수 P를 하나 만들어요. 왜? 요거는 메모리 해제를 위해서. 그래서 P는 뭐를? 템프가 가리키는 넥스트니까 요거니까 여기에 있는 값이 여기에 저장이 돼서 결국은 요렇게 연결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할 일은 뭐? 그 다음 할 일은 요 주소 값을 요렇게 연결시켜줘야 되겠지, 그치? 오케이? 그럼 여기에 있는 주소 값은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죠, 여기에 있죠. 자, 여기에 있는 값은 어떻게 접근해? 템프가 가리키는 넥스트가 가리키는 넥스트이거나 P가 가리키는 넥스트이거나 요 둘 중에 하나를 써주면 되겠죠. 그거를 여기다가 복사를 해주면 돼요. 자, 이거죠. 템프가 가리키는 자, 넥스트에는 여기에는 템프가 가리키는 넥스트는 여기잖아요.
여기에는 템프가 가리키는 넥스트가 가리키는 넥스트가 혹은 요것 대신에 뭐 P가 가리키는 넥스트 이렇게 해도 돼요. 오케이? 이렇게 해도 상관없죠?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얘가 얘를 가리켜요. 그러면 연결이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연결돼 있죠. 그러면 P를 가지고 요 놈 메모리 해제를 시킬 수가 있겠지. 자, P의 용도는 메모리 해제 용도야. 딜리트 P를 해준다. 자, 이렇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요 인서트하고 딜리트, 프린트 요 세 가지를 좀 해봤고요. 그러면 링크드 리스트를 이렇게 실제로 구현을 해봐야 되는데 필요한 오퍼레이션들은 이런 거예요. 인서트는 해당되는 포지션에다가 데이터를 추가한다. 딜리트는 해당되는 포지션의 데이터를 제거를 한다. 그 다음 리트리브는 포지션에 있는 데이터를 갖고 온다. create, destroy 이거는 리스트를 생성하고 없애는 거. 자, is empty 그 다음 length는 리스트에 데이터가 몇 개 있는지 그걸 리턴해 주는 거죠. is empty는 뭐 말 그대로 헤드가 널이면 empty죠. 자, 여기서는 is full이 필요 없죠. 그죠? 메모리에 이제 제한이 없기 때문에 is full은 필요 없어요. 자, 이런 것들을 해주면 될 거고요. 여기서 주의를 해야 될 게 뭐냐면 요 포지션까지 따라가야 되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돼요? 포지션 마이너스 1만큼 루프를 돌면서 포인터 값을 이동을 시켜줘야 돼. 딜리트 할 때도 마찬가지. 포즈 마이너스 1만큼 루프를 돌리면서 링크를 옮겨가야 돼요.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링크드 리스트는 역시 똑같이 만들 거고요. 자, 필요한 숙성은 노드의 구조체. 노드의 구조체는 어떻게 돼 있어?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 영역과 포인터, 다음 데이터를 위치를 가리키는 포인터로 구성이 된 구조체가 있어야 되겠고, 노드의 시작 포인터, 요거를 보통 헤드라고 그래요. 헤드. 자, 헤드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 데이터 개수를 저장할 거. 결국은 뭐냐면, 자, 요게 멤버 변수로 이제 포함이 돼야 되는 거고요. 자, 기능들은 insert, remove, retrieve, is empty, get length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거예요. 그러면 클래스를 만드는데 일단 노드 구조체를 이렇게 만들고, 노드 구조체는 뭐 데이터가 들어가는 영역, 넥스트가 들어가는 포인터 주소로 이루어진 구조체가 들어가고, 그 다음 링크드 리스트 클래스를 만들어서 뭐가 필요해요? 자, 노드 시작 포인터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거는 헤드라 그래요. 자, 헤드가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 m_count가 있어야 되겠고, 데이터의 개수. 그러니까 인서트 할 때마다 m_count를 하나씩 증가시켜주면 되겠고, remove 할 때마다 count를 빼주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 헤드는 시작할 때는 null로 초기화를 해줘야 되겠고, count는 0으로 초기화를 해줘야 되겠고, 그건 생성자에서 처리를 해주면 되겠고요. 그래서 필요한 기능들을 여기서 구현을 해주면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인서트 하는 부분 앞에서 설명드렸던 거고요. 리무브 하는 거 설명을 드렸죠. 자, 검색하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포즈만큼 이동해서 포즈에 있는 데이터를 리턴 시켜주면 되는 거니까. is empty는 뭐 헤드가 널인지만 체크를 해서 리턴 시켜주면 되겠죠. get length는 뭐 m_count를 리턴 시켜주면 되겠죠. 그죠? 자, 이런 것들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요 기능을 일단 여러분들이 직접 구현해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부터 랩을 시작을 하는데, 자, 링크드 리스트를 구현을 하는 거예요. 링크드 리스트를 구현하는데 관리하는 데이터는 정수로 할게요. 심플하게. 그 다음 리스트의 데이터 추가, 삭제, 검색, 뭐 여기 나와 있는 요런 기능들, 요런 기능들을 구현을 해 봅시다. 자, 구현된 거는 클래스룸에다가 목록을 하나 만들어 둘 테니까 거기에 업로드를 하도록 합시다. 오케이? 네?